안녕하세요. 안전지를 포트폴리오 84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안전자산이라고 투자가 쉬운 것은 아니다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금이 핫하죠. 우리 열일 경찰 패밀리께서 관심을 보이시니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이 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분들입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 감사에 대한 답으로 매사에 안전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계속 주제를 이어가자면 일전 일반 운영 19주차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자산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금뿐만 아니라 자산의 가격이 올라 추세의 절정에 다다르면 화제가 되어 너도 나도 달려든다는 거죠. 늘 그렇듯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화제가 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이 고수들이 나타나 시간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레파토리가 있죠. 수백 년 차트 펴놓고 영원한 우상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금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금 투자를 직접 해보지 않은 이 고수들은 이 특징을 투자로 접목시켜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니 책에서 배운 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금의 특징은 투자보다는 화폐의 인플레 방어나 이 가치 저장에 유리한 특징입니다. 이런 안전자산의 특징이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 고수들 사이에 공식처럼 이야기되는 말이 불황에는 금이라는 말이죠. 투자 측면에서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금값도 같이 내리는 경우가 더 많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 대중이 생각하는 금투자는 시세 차익을 위한 것이지 손자에게 물려주기 위한 건 아니죠. 즉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금은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금 역시 반토막 나는 구간이 옵니다. 그 회복기간이 5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그간 안전제일에 금을 넣어 운영하고 싶었지만 거래량이 적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이 화제가 되면서 이 ETF 금 상품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제 포트에 넣어 관찰해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금 투자라면 이 골드바나 금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 같은 추세 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절세, 인플레 방어 아니면 시장의 용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오늘 한국금거래소 금시세를 보니까 살 때는 26만원, 팔 때는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살 때와 팔 때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무려 17%입니다. 시세 손실 구간에서도 매도 시에는 이 스프레드까지 부담해야 되죠. 아주 불리합니다. 이뿐 아니라 한 1000만원치 금방에 들고 와서 팔려고 하면 신분증을 제출해도 이 기존 거래자가 아니면 안 받아주는 금방도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죠. 우리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ETF는 참 좋죠. 현물과의 괴리율이 있지만 그 괴리율이 플러스인 구간도 있기에 일방적이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파니 아주 편합니다. 이 배당소득세가 있지만 수익을 봤을 때만 부담하면 됩니다. 벌면 세금 좀 내도 되죠. 세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제일에 편입한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기 자금의 두 배를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쓰는 효과죠. 일단 한 주 포트에 넣어 같이 쭉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식 참 어렵죠. 주식 하지 마세요. 안 하기만 해도 상위 10%입니다. 그럼 계좌현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운영 성과 2021년 9월부터죠. 투자원금 1억, 현재 평가금 1억 227만원, 누적 평가 손익금 227만원 되겠습니다. 투자원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가중 누적 수익률 플러스 6.1%. 이 수익률과 수익금이 좀 차이가 있죠. 이건 가중 누적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투자원금이 계속 변합니다. 쭉 1억 원으로 처음부터 투자를 했다. 그럼 61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게 아니죠. 1000만 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게
1억이죠. 예, 그래서 현재 누적 평가 손익금은 227만 원에 누적 수익률이 6.1%로 표시됩니다. 계좌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섹터별 자산 비중 현황. 상승이 36%, 하락이 2%, 횡보에 58%, 연금 4%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락이 2% 늘었네요. 예. 동기간 수익률 비교 2021년 9월부터죠. 아파트 지수 2월 1일까지 마이너스 17.4% 기록하고 있고요. 종합지수 마이너스 17.8%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좀 올랐네요. 안전제일 플러스 6.1%, 예, 훨씬 앞서고 있죠. MDD 마이너스 5.9%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대비 지난주 보유 잔고 대비 5% 늘어서 전체 대비 12%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10년 개별 증감 지난주 잔고 대비 3% 늘었네요. 예, 13%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CSI 레버리지 지난주 대비 2% 늘어서 13%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단기 채권 마이너스 2% 줄여서 전체 대비 27%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처분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한 주 샀습니다. 한 주 사서 쭉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비중 증감 없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보유 잔고 없고 비중 증감 없습니다. 운유 선물 오랜만에 조금 늘었죠. 예, 오랜만에 조금 늘은 게 신규 진입했습니다. 신규 91만원 진입해서 전체 대비 1% 가져가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 레버리지 유일한 하락 방어 종목 두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신규 진입 121만원 해서 전체 2%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제 울트라 30년 증감 없이 14%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19% 손절해서 현재 전체 대비 1%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또 신규 종목 이 화제의 종목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신규 174만원 진입해서 2%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지난 보유 잔고 대비 2% 늘어서 현재 전체 자산 대비 9%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규 종목이죠. 대신 천연가스 선물 또 화제의 종목입니다. 예, 신규 206만원 진입해서 전체 대비 2%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 운용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날 또 안전제일이네요. 다음주 목요일날 일반 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